안녕하세요. 논리와비판연구소에서 상황 판단을 맡고 있는 테디입니다. 오늘은 정보 다루기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정보 다루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상황 판단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상황 판단은 주어진 정보에서 기준을 찾아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 아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기준이라는 걸 찾고 상황이라는 걸 찾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찾은 기준을 상황에 적용해서 판단을 하는 걸 말해요. 어떤 걸 판단하냐? 문제에서 묻는 걸 판단해요. 선지에 옳음 옳지 않음을 물을 때도 있고요. 특정 값을 물을 때도 있고 어떠한 특정 조합을 물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그 여러 가지는 다 문제에 묻는 거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데서도 정보에서 얘하고 기준과 상황을 정리하거나 가공을 해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정보를 어떻게 다루냐를 알기 전에 정보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볼게요. 관찰이나 측정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지식이나 자료. 쉽게 말해서 자료 뭉치입니다. 뭔가 여러 가지 자료가 하나의 텍스트, 표, 그래프 등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정보는 일단 친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정보 전달자가 이 정보를 만들 때의 상황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쉽게 보면 저희 상황 판단에 나와 있는 문제의 정보를 보면 그게 상황 판단 시험 문제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문항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주력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문항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이 A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에서 A를 설명한 것들에 대해 보면서 처음에 주어진 정보에서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야 돼요. 이 선지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둘의 상황이 아예 다르죠. 목적도 다르고. 이건 A 자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는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친절하지가 않는데 그냥 척 보고 답을 찾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PSAT형 인간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척 보고 아는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그 정보를 보고 정보를 이해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가공을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하거나 적용을 해서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흐르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들어가니까 척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서는 조금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떠한 정보가 왔을 때 조금 차분히 읽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할 틈이 있어요. 근데 시험은 어떻죠? 시간을 제한해요. 결국 최대한 빠르게 봐야 돼요. 거기다 또 모순된 게 또 하나 있어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정보를 다루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상황 판단에서 만나는 정보들은 현실적으로 친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또 최대한 빠르게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걸로 가게 되죠. 정보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정보를 다룬다는 것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보를 다룬다는 것은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정리하거나 가공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필요죠. 정보를 무조건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정보에서 우리가 만약에 상황 판단 문제에서 바닥글에서 뭐 A, B, C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근데 선지에서는 A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B, C에 대한 내용을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는 건 상관없어요. 본인 자유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정보를 찾으려면 이건 안 보는 게 좋겠죠. 효율성에서도. 그리고 처음에 찾는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져요. 필요한 것만 효율적으로 딱 찾아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필요라는 거를 항상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하고 가공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간단하게 해서 정보 자체를 변형, 더 쉽게 얘기할게요. 변화를 줄 거냐 안 줄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각각 두 가지씩 있거든요. 지금 살펴볼게요.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붙인 말인데 편가르기랑 주문 찾기가 있어요. 편가르기는 구별 기준, 주문 찾기는 적용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편가르기는 어떤 거냐면 같다 다르다에 대한 구별 기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모으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집단화하는 거예요. 집합화. 정보에서는 뭐 처음에 A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B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막 나와요. 여러 가지들이. C는 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면 어려워요. 그리고 문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봅시다. A는 A의 특성을 가졌다. 그러면 2번은 B는 A-의 특성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A는 A, A-, A-,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졌다고 하면 B는 B, B-, B-, 이런 식으로 요소를 가졌다고 하면 B는 A의 특성을 가졌다고 하면 이건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집단을 편을 갈라줘야 돼요. 개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개미는 기본적으로 여왕개미, 일개미, 수개미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그럼 이 구별 기준에 따라서 집단이 달라져요. 일단 성별로 나눌게요. 성별로 나누면 여왕개미하고 일개미는 암컷, 그 다음에 수개미는 수컷이죠. 날 수 있느냐 따질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왕개미랑 수개미는 날 수 있어요. 근데 일개미는 날 수가 없어요. 집단의 구성원이 바뀌죠. 그게 뭐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구별 기준. 그래서 정보에서 단차원적으로 A는 A, A-, A-, B는 B, B-, B-, C는 뭐 C, C-, C-, 이런 식으로만 딱 구분해 줄 때도 있지만 A는 A, B고 B는 B, C고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이렇게 겹칠 때도 있어요. 차이점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B와 B를 요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가 정보를 보면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게 편가르기예요. 그리고 주문 찾기 같은 경우는 대상을 넣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뭐 만화책이나 동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연금술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가지고 넣었더니 금이 되고 어떠한 뭐 마법 생물이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보에서 어떠한 그 기준을 찾으면 적용 기준을 찾으면 그 적용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대상을 딱 넣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요. 규정이 되게 그런 게 많이 있죠. 이 규정에서 제가 떼온 거거든요. 볼까요? 부양가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중계 존속. 이렇게 돼 있으면 갑과 을이 부부예요. 그러면 을은 갑의 부양가족일까요? 아닐까요? 둘이 결혼한 사이라며요. 그럼 배우자죠. 그럼 당연히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상을 기준을 적용하면 특정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주문이라고 저는 보고 이런 걸 주문 찾기라고 해요. 이것 역시도 특별한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요. 정보를. 그냥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특히 정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원칙과 예외예요. 만약에 부양가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2 이거는 원칙이죠. 만약에 여기에 단 같이 살지 않으면 부양가족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게 더 있다고 해요. 이게 예외겠죠. 왜냐면 원칙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갑과 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서로 같이 살질 않아요. 그러면 을은 갑의 부양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런 식에 해당하는 선지나 이런 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황 판단에서. 이것 역시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주문 찾기예요. 다음은 정보를
가공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가공은 크게 숨바꼭질이랑 대장찾기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행위적인 요소로 얘기하는 건데요. 숨바꼭질은 숨어 있는 걸 찾아내는 거고요. 대장찾기는 대장으로부터 대장의 지시를 받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숨바꼭질 같은 경우는 정보를 자르고 주어진 정보를 자르고 뭉치고 바꾸고 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보는 우리가 보기엔 새로운 정보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먼저 제시된 정보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는 건데 바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예로 볼게요. A는 B보다 빠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C는 B보다 느리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일단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판단을 뭘 하라고 그랬죠? A와 C 중 더 빠른 사람은 이건 되게 간단하니까 세 개밖에 없으니까 연결점을 바로 알 수는 있잖아요. 뭐 굳이 정리 안 해도 정리 가공 안 해도 그냥 A가 더 빠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정보를 뭉치는 거예요. 그렇죠? B의 공통 요소가 있으니까 A, B, C 이 두 정보는 이러한 관계의 정보를 새로 도출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A와 C가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A. 이러한 것들을 숨바꼭질 뭐 다른 말로도 뭐 쓸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자르고 뭉치고 바꾸고 해가지고 변화를 줘서 새로운 정보를 찾는 거다. 논리 게임형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논리 게임만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문이나 추론 분석에서도 가끔은 정보를 뭉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줘야 되니까 이럴 때 활용을 많이 해요. 그 다음은 대장찾기입니다.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효율적인 순서를 찾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찾는 거다. 예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갑을 병 중 한 명만 거짓말을 했대요. 갑은 내가 1등이야. 을은 나는 2등이 아니야. 병은 갑이 꼴찌야. 이렇게 얘기한 세 가지 진술이 있는데 이 중 하나만 거짓이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작점이 세 개가 되겠죠? 갑에서 시작할래, 을에서 시작할래, 병에서 시작할래. 그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알겠지만 갑도 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병도 갑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둘은 결국 같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줄여서 할게요. 갑과 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먼저 을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면요. 갑을 병 중 한 명만 거짓말을 했다고 했으니까 을의 진술에 대한 결과로 가능한 거는 을의 진술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죠? 두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진실이라고 을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하면 을은 2등이 아니에요. 뭔가 확정적인 건 없어요. 그리고 갑과 병 중 거짓말쟁이 한 명 있어야 돼요. 여기 또 경우의 수가 또 나눠지겠죠. 갑이 거짓말쟁이인 경우, 병이 거짓말쟁이인 경우.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거짓이에요. 그러면 을은 2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간단해지죠. 여기선 경우의 수가 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진실을 말했으니까. 갑, 병은 진실. 지금 몇 가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끝으로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3번 경우의 수를 판단해야 돼요. 갑으로 해볼게요. 일단 결과는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갑으로 시작하면 갑도 똑같아요. 진실일 수 있고 갑의 진술이 거짓일 수 있어요. 갑의 진술이 진실이라면 병하고 갑의 얘기를 보면 갑은 내가 1등이야 했죠. 진실이면 갑은 1등인 거예요. 근데 병 갑은 꼴찌래요. 그러니까 더 볼 것도 없이 병이 거짓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진실을 말한 거죠. 더 이상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갑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건 똑같죠, 위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참이니까 을병은 진실을 얘기한 게 돼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두 가지죠. 여기서 정보를 가공하는 건 어떤 걸 한 거냐면 적용 순서를 변화를 준 거예요. 지금은 갑이 가장 실말이라서 제일 먼저 나와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순서가 아닌 순서를 흐트리는 거예요. 당연히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게 더 빠르겠죠?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 문제를 보면서 정보를 살피면서 갑과 병은 같은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적을 거야. 라는 한 가지 판단만 딱 들어가면 3번 할 걸 2번으로 줄여요. 이게 10초가 걸린다고 하면 이거 한 번 더 하면 30초 정도 더 걸리실 거예요. 확실히 효율성이 있죠. 이래서 대장을 찾아야 돼요.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문제에 대한 답은 있어요. 그거는 각자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보 다루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보는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 뭉치다. 그래서 우리는 뭉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항에서 묻는 걸 알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정리하거나 가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데 다루는 건 정리와 가공이 있다. 정리와 가공의 차이는 변화다. 주어진 정보를 변화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서 차이가 난다. 정리는 구별 기준을 찾는 편가르기, 적용 기준을 찾는 주문 찾기가 있고, 가공은 숨겨진 정보,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 숨바꼭질이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실마리를 찾는 대장 찾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하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상황 판단이나 무엇인가도 그렇고 정보 다루기도 둘 다 추상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되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상황 판단 자체가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재로만 판단하는 거죠. 규정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독해인데 그냥 설명문 같은 게 많이 나와. 그리고 야 퀴즈야 퀴즈 엄청 나와. 이렇게만 알고 접근을 하니까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요거 따로 다 따로 봐요. 소재 유형에 따라서 접근 방식도 다르고 묻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상황 판단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소재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규정도 냈다가 설명문도 냈다가 퀴즈도 나왔다가 그림도 나왔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간이 있다는 걸 알고 상황 판단을 학습하시는 분들과 이러한 근간이 무언지 모르고 학습하신 분들의 차이는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까지는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